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흔히 녹색 에너지 하면 정말 친환경적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 숨어 있는 아주 놀라운 역설을 다룬 영어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자, 이 지문이 우리한테 던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녹색 미래를 만들려면 역설적이게도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써야만 하는 걸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지문 자체가 이 글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문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먼저 이 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역설이 뭔지부터 파헤쳐보고요. 그 다음엔 글쓴이가 이 주장을 어떤 논리로 끌고 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글의 맛을 확 살려주는 핵심 문장과 단어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구나 하고 핵심 메시지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재밌는 이야기에는 항상 어떤 갈등이나 반전이 있잖아요.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의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숨겨진 역설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글쓴이 리처드 하인버그가 던지는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풍력 터빈을 세우고 태양광 패널을 깍 까는 그런 친환경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행동을 하려면 역설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화석 연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풍력 터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철강, 또 태양광 패널에 필요한 희귀 광물들, 이거 다 땅에서 캐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무거운 것들을 건설 현장까지 옮기려면 맞아요. 전부 트럭이나 중장비가 필요하죠. 결국 전부 다 화석연료를 태워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녹색 에너지의 숨겨진 역설입니다. 자, 그럼 글쓴이는 이렇게나 역설적인 주장을 어떻게 독자들이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까요? 어떤 글이든 그 뼈대, 그러니까 주장이 흘러가는 길을 따라가 보면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한번 그 길을 따라가 보죠. 글쓴이는 아주 깔끔한 3단 논법을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서론에서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 남을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딱 판을 깔아주고요. 두 번째, 본론에서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에 바로 그 화석연료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문제의 심장부를 쿡 찌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변화에 드는 진짜 비용을 아무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라면서 강력한 경고를 딱 날리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흐름이 아주 명확하니까 주장이 훨씬 단단하게 느껴지죠. 여러분도 어떤 글을 읽든 이렇게 구조부터 파악하면 절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돋보기를 들고 이 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글 전체 큰 그림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 주장을 덧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들,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문법적인 포인트나 표현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뜯어보겠습니다. 와, 첫 문장부터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이 에너지 전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화 프로젝트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법 포인트. 바로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는 반드시 projects처럼 복수명사가 와야 한다는 거.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뒤에는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수많은 위대한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하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겁니다. 첫 문장부터 이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독자 머리에 확 각인시키는 아주 영리한 표현이에요. 이 변화는 화석연료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정말 단호하고 직접적인 문장이죠. 여기서 동사 happen을 쓰는 게 정말 절묘해요. 자, happen이라는 동사는요, 주어가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 절대로 never, was happened 같은 수동태 형태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이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아주 잘 살려주는 동사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발굴되어야만 하는 광물들,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화석연료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requiring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말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and this again requires 이렇게 길게 써야 할 걸 그냥 ing 형태의 분사 구문으로 줄여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문장이 훨씬 짧아지고 속도감도 생기고요. 또 앞선 내용의 당연한 결과라는 논리적인 흐름도 잘 보여줍니다. 글을 아주 간결하고 세련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이 바로 이 글 전체의 핵심 역설을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뭐랄까 필살기 같은 문장입니다. 바로 더 비교급 구문이죠. 주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화석에너지를 더 빨리 쓸 수밖에 없다. 정말 강력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죠? 이 문장 하나만 딱 읽어도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머리에 그냥 꽂히는 느낌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는 또 아주 유명한 구문이 나왔네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렇다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을 2배로 뻥튀기해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전환 과정이 그냥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우리의 노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을 원투 펀치로 날리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느낌이 확 오죠. 자, 이 문장에서 콤마 다음에 나오는 which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앞에 나온 말에 대해 부가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전환 제한들이 있는데, 근데 걔네들은 보통 에너지 공급 문제에만 집중하더라고. 이런 뉘앙스인 거죠. 특정 제한 몇 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전환 제한들이 다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 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콤마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문법 포인트들을 봤으니 이제는 이 글의 논리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핵심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글 전체의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 단어, infrastructure. 보통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도로, 항만, 전기 같은 사회의 뼈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에서는 당연히 재생에너지 인프라, 그러니까 거대한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단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다음은 scarce, 부족한, 드문이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희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친환경 기술에 꼭 필요한 광물들이 사실은 공기처럼 무한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불편한 진실을 콕 집어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언더마이닝. 이건 무언가의 기초나 기반을 슬금슬금 약하게 만든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이 오히려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원래 목표의 발목을 잡는 이 역설적의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주는 단어죠. 그리고 seldom, 좀처럼 않다는 뜻을 가진 꽤 강한 부정의 의미를 담은 부사예요. 글쓴이는 이 전환에 숨겨진 비용이 가끔 무시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transition, 바로 전환이죠. 기존의 화석 연료 시대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변화, 즉 이 글의 주제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장도 뜯어보고 단어도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숲으로 돌아와서 이 조각들을 하나로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거쳐서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할 최종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딱 4단계로 요약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프로젝트다. 둘째, 그런데 바로 그 프로젝트를 하려면 지금 당장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셋째, 그래서 여기서 역설이 생기는 거죠. 친환경을 위해 애쓸수록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 넷째,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계획들이 바로 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영향을 쏙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이 바로 이 글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이건 그냥 이 영어 지문 하나 잘 읽는 법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글을 읽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독해 기술입니다. 어떤 글이든 그 안에 숨어있는 핵심적인 모순, 즉 역설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그 역설적인 지점에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꾹꾹 눌러 담겨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글쓴이 하인버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꿈꾸는 저 녹색 미래에 붙어 있는 숨겨진 가격표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건 단순히 얼마가 드느냐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겠죠. 어쩌면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만 하는 또 다른 환경적 대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이 묵직한 질문이야말로 이 지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